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제가 특강을 진행했을 때 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특강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를 한 편의 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써서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고요. 사실 이거는 뭐 독해나 듣기 파트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그냥 저랑 오늘 같이 쓰기를 한 편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볼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자 우리가 10분 동안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읽는 과정도 같이 한번 풀이 순서를 체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이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 점검을 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듣기도 50문제, 독해도 50문제인데 쓰기는 이 한 문제로 100점이 결정이 나고 또 지문 자체가 이번 시험엔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됐어?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를 가지고 쓰기의 난이도를 가지고 그 전체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회차에 쓰기가 어려웠으면 그 시험 자체는 어려운 거고 쓰기가 쉬웠으면 그 시험 자체가 왠지 모르게 좀 쉽게 느껴져요. 독해랑 듣기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쓰기가 그만큼 중요해서 아무래도 이 쓰기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특강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부터 볼게요. 완전 초보자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자, 101번이 쓰기고요. 이게 가이드가 5개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매번 공부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매 달마다 수업이 오프라인을 진행을 할 때는 전 이걸 꼭 몇 개월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셔야죠. 아래의 문장을 독해를 하실 거예요. 되게 긴 천자 정도의 글을 독해를 하시는데 시간을 10분을 주죠. 독해할 때는 베껴 쓰거나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BT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PPT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PPT, 이 필기로 보시는 분들도 펜을 못 들게 해요. 그 감독관이 펜을 못 들게 해요. IBT는 애당초 그냥 눈으로 보고선 바로 이렇게 컴퓨터를 쓰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베껴 쓰거나 기록할 수가 없어서 눈으로만 보는 연습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통 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지면 눈으로만 보는 연습은 PPT도 하셔야 돼요. 필기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IBT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0분 뒤에 감독관이 자료를 걷어가고요. IBT 같은 경우는 화면이 싹 바뀌어버리죠. 이제 메모장으로 글을 써야 되니까. 짧은 글로 압축해서 쓰셔야 되고 시간은 35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10분이고 여기는 35분이지만 여기 35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10분을 잘 활용 못하면 35분 동안 쓸 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 10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10분 활용법을 좀 같이 볼 거고요.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제목 빠뜨리면 감점당해요. 제목은 알아서 줘야 돼요. 왜냐면 밑에 제시되어 있는 글의 제목이 없거든요. 제목 알아서 적으셔야 되고 문장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죠. 복술하는 거지 개인의 생각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제 부분을 막 자기가 이걸 읽고 느낀 점을 막 써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느낀 점이라도 써야겠다 하시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원하는 건 복술이에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문장의 내용이 얘가 뭘 해서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표현이 여기서 쓴 표현을 그대로 쓰면 점수를 못 받아서 유사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토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쓰기 파트는 여기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외우실 수만 있으면 그대로 쓰시는 만큼 싱크로율이 높은 만큼 점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진짜로 거의 비슷하게 그 400자로 거의 비슷한 표현들 많이 써서 정리해서 거의 90점 넘게끔 받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뭔가를 작문에 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 중국인의 글 자체를 어쨌든 평상시에 공부할 때 많이 좀 표현들을 기억하고 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겠죠.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400자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답안 카드나 바로 이제 타이핑을 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글 볼 거예요. 정신이 없죠. 딱 보면 한 편의 글이 천자가 쫙 써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뭐 서론 한 단락, 본론 대충 한 2-3단락 있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에 이게 좀 쭉 이어지는 글이거든요. 만약에 6급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잠깐은 저의 강의를 멈춰 놓고 뭐 다른 자료를 확인해서도 한번 글을 쫙 봐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읽고 덮어놓고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내용이 떠오르는지를 한 번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랑 같이 볼 거예요. 꼼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에 이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탁탁 쳐나가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쭉 글이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조금 보시면 일단 주인공이 나예요. 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 그래서 뭐 타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복수라는 거잖아요. 이 글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라고 쓰셔야 된다.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통 시작은 시간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꿈을 품었던 영화 학도가 어떻게 이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하는지 굉장히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따가 이제 쭉 살펴볼 거고, 오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서론이 쭉 배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달라. 근데 보통 보면 시간의 흐름으로 가요. 고3 때 얘기, 그리고 30살 된 얘기, 그리고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내가 어디를 갔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훗날에 내가 결국은 마지막 단락에 성공을 거둬서 협찬이 돼서 성공하는 얘기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를 많이 보시면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기, 승, 전, 결을 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체크합니다. 1독을 해요. 10분 동안 몇 번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3번이요, 막 4번이요. 3번, 4번 절대 못 읽습니다, 여러분. 10분 동안에 이제 가능하면 한 번 정도 읽는 거가 아마 초반에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10분 주면 그냥 겨우 한 번 읽어요. 근데 웬만하면 2번 정도는 읽으셔야 되거든요. 뭐 3번 읽어라, 4번 읽어라, 책마다, 강사분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아주 뛰어난 스킬이나 능력을 이미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다수 80% 이상의 학생들은 버거워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2번 읽으면 그걸 목표로 삼아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2번은 읽어보자. 근데 1독할 때랑 2독할 때랑 달라요. 성질을 다르게 가셔야 돼요. 1독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머릿속에서 우린 한국이니까 한국어로 기록이 남아야지 이제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걷어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영화의 길을 걸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힘들었어. 결국은 이제 아내가 돈을 벌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덮어놓고 한국어로 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장을 못 외워도 어쨌든 간에 중국어로 쓰셔야 되잖아요. 1독은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얘를 쭉 읽고 한 7분 정도 쭉 읽고, 처음이니까 덮어놓고 한국어로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걸 다. 제가 학생분들한테는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면 일단은 등장인물, 여기는 나랑 아버지랑 아내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서 저랑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갈게요. 보시면 고3 때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제가 지금 꼼꼼하게 다 할 거 아니거든요. 10분 동안에 2번 읽을 건데 언제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문장을 보실 때 쳐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아기가, 그죠? 화창한 어느 봄날에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귀여운이 어려운 표현이야. 화창한도 어려운 표현이야. 그리고 귀엽게 신나게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야. 아이가 봄날에 뛰어놀고 있습니다만 해석을 해도 메시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 수로, 목적어만 따시면 돼요. 나 고3 때 나 준비했어. 그러나 아버지 반대했어. 이렇게 가라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모르는 단어는 그냥 스킵하고. 나 고3 때 나 준비했어. 영화 시험을 준비했나 보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반대 부딪혔어. 내 생각에 영화계, 그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기 어렵대요. 쉬운 것만 가요. 쉬운 것만. 그쵸? 근데 그래놓고 당시에 나는 이게 모르잖아요. 이 90, 내 멋대로 고집대로 했다. 이거 표현은 90점 이상 받을 분들만 외우고선 쓰세요. 날려도 돼요. 어차피 1000자를 400자로 요약할 건데. 당시에 아버지랑 나의 관계가 주어져. 악화됐대요. 그러나 몇 년 뒤에 내가 여기를 했고 나는 마침내 알게 됐대요. 저 지금 주어 수로만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신소자 이런 거 몰라도 돼. 아버지를 알게 됐대요. 메시지만 따시면 돼요. 천자 다 쓰는 거 아니니까요. 영화계에서 이거 메이오랑허 베이징들은 하나의 배경도 없는 사람이 혼주밍탕라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죠? 성공의 길에 오르는 날리세요. 말도 안 되고 또 날리세요. 모르면. 그쵸? 왜냐면 요약하는 거니까 6년간의 나워 찡구얼러 6년간의 기다림. 이것도 다 수식어구잖아요. 귀여운 아기가 해서 아기만 남으면 돼요. 6년간의 그 희망이 없는 그런 기다림 다 필요 없고 기다려서 넘어가요. 이 어려운 경험이 그래 놓고 나는 들고 가요. 극본 하나 들고 가요. 그래 놓고 주어 수로만 나누면 돼요. 한 주에 20군데. 한 번에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 이런 거절, 뭐 이렇게 쭉 가요. 왜냐면 이거 다 쓸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3-4줄만 쓰면 되거든요.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결국 성공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가장 두려운 건 극본 가져가. 다른 사람들 얘기해. 그래 놓고 여기 고쳐라, 저기 고쳐라 쭉 얘기하고. 그래 놓고서는 최종적으로 소식이 없대요. 10분이에요. 이거를 꼼꼼하게 보고 있으면 결론까지 못 읽어요. 10분 동안 2번 읽느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남는 메시지 뭐가 있습니까? 나 고3 때 영어학에 가려고 했고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를 갔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6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의 마음이 왜 매번 거절당했거든요. 끝이에요. 이렇게만 쓰시면 서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모르는 단어만 신경 쓰지 말고 아는 단어만 신경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영어학과 바우카우디닝 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중국어 표현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쓰기 편하겠죠. 후진 반뚜에 부딪히고 나서 관시 의어화 다 여러분들이 쓸만한 표현만 제가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웠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러면서 본론 결론까지 쭉쭉 치고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조금 더 접근이 편해집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그때 나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꾸역꾸역 다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보려면 힘들잖아요. 이제 보시면 나는 이미 30살이 됐어요. 쉬운 표현이네요. 옛말에 말하기를 그 이립이라고 하잖아요. 뭐 약관, 이립, 부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날려요. 난 모르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활도 어쩌고 저쩌고 어떡하지는 알잖아요. 30살 됐는데 어떡하지? 기다려. 근데 이때 포기하고 어떻게 포기할까? 그죠? 운 좋게도 해놓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아내가 나와요. 아내가 구리를 해줘요. 이런 건 쉽잖아요. 아내가 이건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운 내용이니까 많이 쓸 수 있어요. 아내가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하고 나서 이건 5금융이죠. 연구실에서 연구원을 해요. 그쵸? 비록 꽁주는 좀 작기는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고 이런 건 쉬운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내 내면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면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매일 집에서 집안일을 해요로 끝나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30살이 됐는데도 결국은 직업을 못 구했죠. 그 대신에 아내가 연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내 대신에 내가 집안일을 하고 아들을 키웠다 정도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에 쫄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10분 동안에 꼼꼼하게 다 읽고 다 써라가 아니라 메시지만 반 이상으로 줄이면 되니까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현 및 극복한 계기가 보통 기승, 승, 전 이때 나오잖아요. 보시면 30대가 되어서도 자리 못 잡았어. 그럼 자리 못 잡은 표현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아니면 나는 매우 꽁주어가 없었어라고만 써도 되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치즈가 연주위엔을 했고 나는 쭈어 찌아오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생활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이때 이제 위에프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장인어른 장모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면 안 써도 돼요. 돈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찬관 열라고 근데 아내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돈을 그들에게 돌려줘요. 이거는 쉬워요. 5금융이에요. 내가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결심을 해요. 안 되겠다. 이번 인생은 꿈에서 너무 멀다. 나는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성공한 얘기 밑에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커뮤니티에 가서 대학에 대충 그런 야간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컴퓨터를 배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컴퓨터 배우면 단시간 내에 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임이 무전 몰라도 돼요. 쫄지 말라고요. 아내가
나의 생각을 발견했어요. 주술목만 가라고 그랬죠? 그녀가 발견을 한 게 뭘 발견했냐면 내 시간표 발견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뭐 다짜고짜 다 모르겠어. 내가 다 모르겠는데 대화는 중요하거든요. 너 마음속에 꿈 기억해. 아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기억해. 다시 그 영화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본론에 이 사람이 이거를 극복하고 힘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금 여러분들이 덮어놓고라도 이렇게 할 수 있죠. 30이 됐는데 직장이 없어. 아내가 대신 돈을 벌어. 힘들어. 근데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식당을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아내가 거절을 해.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400자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만 마무리를 지시면 되는 상황에서 자 볼게요. 앞에 부분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내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얘가 포기를 결정을 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마음의 꿈을 기억해 라고 해서 본론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이제 아름다운 결론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훗날에 나의 극본이 보통 협찬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찍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도 받아요. 쉬운 글자들 수로만 가는 거죠. 아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었어. 사람이 계속 뭐 하나를 잘하면 그 장점이 당신은 영화 찍는 거잖아. 성공을 하고 싶다면 찐츠 마음에 있는 꿈을 끝까지 유지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나는 믿었어.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있는 꿈만 유지하면 돼만 쓰시면 돼요. 비교적 오늘 쉬운 문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디폴트죠. 기본적인 수준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쉽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장을 이 정도로 빨리빨리 해석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중국어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쓸 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결론에 이 부분만 쓰고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쭉 그럼 내가 이독을 할 때는 내가 쓸 거면 까오산 있었지, 준베이란 동사 썼구나, 짜오따오 판뚜에 이런 거 외워놓고, 그쵸? 그리고 관계가 악화됐고, 원문을 보실 때 두 번째 읽을 땐 그러는 거야. 근데 결국은 알게 됐어요.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 놓고서는 계속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요. 이미 30살이 되었는데 그래 놓고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사실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일을 하고 나한테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아들도 있었고, 쉬운 내용들은 나는 집안일을 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내는 이 장인 장모의 의견을 거절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고 아내가 했던 얘기들 기억해서 쓰고 결론을 마무리를 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가 중간에 제가 한 4번째 단락이나 5번째 단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결론 무조건 쓰셔야 돼요. 1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9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읽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면 결론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문장만 무조건 기억을 해서, 그래서 답안지를 받거나 화면이 바뀌자마자 그 결론 먼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한두 단락의 내용을 좀 스킵하거나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역경을 겪고 결국은 이겨냈다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결론은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도 내가 만약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만 기억해서 이렇게 실패했다가 성공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로 끝나면 여러분 무조건 60점 이상, 커트라인 이상 무조건 받습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기가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5분에서 20분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이 정도로 읽어냈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읽어내는 거 10분 동안 2번 읽어서 아웃풋 내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과정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는 특강들을 통해서 쓰기는 이런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하시고 했던 자그마한 그런 것들을 한데 집대성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마무리를 짓고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왜냐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다 이 모범 답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제목 정하기예요.
제목만 오늘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제목이라는 건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 지금 지문의 제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사를 찍거나 띠닝멍 같은 거 있잖아, 영화에 대한 꿈, 아니면 주제에 관련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는 핵심 문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너의 꿈을 마음속에서 계속 지켜나가라로 마무리를 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쭉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천자의 글을 10분 동안에 2번을 읽고 마무리 짓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특강에서 꼭 한 번은 이렇게 쭉 같이 한번 호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문장 자체를 본인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 메시지를 따서 기억하고 쓰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핵심 의미 이해하는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주어, 수로, 목적어 위주로만 깔끔하게 쓰셔도 점수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쓰기 부담스러우신 건 알지만 그래도 쓰기 자체를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쉬운 문장부터 하나하나 10분을 잘 운용해야겠다는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쓰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밑거름을 잘 닦으시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